안녕하세요. TV 똥덩이 민동필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제는 영어 발음에 관한 주제입니다. 발음. 이 발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뭐 예전에 이건 신문 기사에서 TV 뉴스에서도 봤죠. 예, 제가 본 거는 뭐냐면은 영어 발음을 위해서 어린아이들 뭐 혀 어디 부분을 수술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혀가 짧거나 또는 유난히 길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을 거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그 기능이 아니라 이 내 생각에 대한 표현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말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영어 못한다고 그 사람들을 차별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죠. 말을 못하면은 수화를 해서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의 표현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생각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라고 하는 것에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음을 엉망진창으로 하면은 어떨까요? 그것 또한 거부감이 들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저희 수화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언어를 사용해서 이 발음을 통해서 이 언어 말로써 내 생각을 표현하고자 한다면은 발음도 사실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내가 그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갈 수 있도록요. 내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발음도 내가 훈련을 해야 되죠. 안 되면은 모르겠지만, 예, 이것이 구강 구조상 움직이질 않아서 할 수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걸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영어 발음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영어 발음을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많이 봤던 거고요. 뭐 P 발음을 할 때는 입술이 터져야 된다. B 발음도 그렇다. 뭐 V, 캐나다에서는 이거를 V에 가깝게 발음을 하죠. V에 미국에서는 V에 가깝게 발음을 하고, 뭐 TH 발음이 있고 D 발음이 있고 이런 것들 쭉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게 L 발음하고 R 발음하고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제 발음이 정확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제 뭐 저는 발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발음을 할 때 입술이 터져야 된다. TH 발음은 혀가 뭐 윗입, 아랫입 이 사이에 이렇게 해서 더라고 하고 발음이 된다. D라고 하는 거는 드라고 해가지고 발음이 된다. 혀 안쪽에서 L 발음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L 발음할 때는 혀가 실제로 이 윗니에 닿게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혀가 지금 카메라에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love 할 때는 love 발음이 이렇게 발음이 돼요. 기본적으로. 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거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런 영어를 조금 해보시거나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 말을 할 때 굉장히 힘이 든다라는 것. 발음하려고 그러면 이게 right, right 이게 왔다 갔다 하고 the, the 그렇게 되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K하고 C 크 해가지고 cat 이렇게 발음 나는 거랑 king 이렇게 king 이렇게 발음 나는 거랑 이런 거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 보면 나는 분명히 킹을 발음을 하는데 사람들은 뭐 다른 걸로 알아듣고, 나는 분명히 그 저기 R로 해가지고 라이스를 발음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라이스로 알아듣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혀도 다 집어넣어 가지고 R도 애를 써서 노력해 가지고 발음을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L로 알아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액센트의 차이. 왜 이건 들어보셨죠? 액센트. 액센트의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액센트와 발음이 다르지가 않아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구분을 하고 어떻게 가느냐? 자, 이게 진짜 제일 큰 관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어. 한국어를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려서부터 내가 써왔던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이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렇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각 해보셨나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이 소리 나는 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이야기는 한국어의 어, 기역, 니은 이거는 뭐 저희 입의 모양을 따서 만들고 뭐 어라고 하는 거, 아라고 하는 거 소리를 따서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이론이 분분한 게 도대체 어떤 소리를 어떻게 내는 걸로 했기에 이렇게 그 표현이 돼 있는가라고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 뭐라 그럴까요? 이론이라고 뜨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저희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이제 제가 찾은 걸로는 보이는데 그중에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이제 딱 있기도 하겠지만요. 자,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세종대왕이 진짜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한글 창제가 혼자서 만들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혼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자가 필요했고 그 수학자와 함께 작업을 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세종대왕이 한글의 개념을 잡아놓고 그거는 뭐 저희 사실 뭐죠? 훈민정음인가 왜 한글을 만들게 되었는지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개념을 잡아놓고 이 개념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학자들의 힘을 빌리는 거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개념을 잡아놓고 수학자들이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럼 개념을 잡은 이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야 될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개념이 없으면 수학적 표현이 존재하는가? 존재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잡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에요. 뉴턴이 인공위성의 개념을 그려냈기 때문에 지금의 인공위성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새로운 개념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세종대왕, 저는 원효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효대사는 사실 대사라고 하는 그 호칭은 안 붙여요. 개인적으로는. 원효라는 승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전 대왕자를 붙여요. 왜? 이 사람은 천재니까. 네, 네, 세종. 이 사람은 천재거든요. 예, 한글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놨는데 그 개념의 기초가 뭐냐라고 하면 그 개념의 기초를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딱 한 사람만이 그 두뇌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학자들이 여럿이 모여서 그 개념을 잡을 수 있다? 아니에요. 딱 한 사람만 필요해요. 개념을 만드는 데는. 학자들은 토론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만들 수 있어도 여러 사람이 개념을 잡는다? 어려워요. 예,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뛰어난 사람, 두뇌를 가진 사람. 천재적인 두뇌, 제가 이야기하는 그 천재적 사고력의 3단계에 해당하는 그 교육이죠. 예, 그 3단계에 해당하는 두뇌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세종대왕이 시작부터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면 그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중국과 글이 다르다. 그쵸?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에는 생략된 것이 있어요. 네. 생략된 것. 아, 중국과 글이 다르다고 했나요? 제가 아니네요. 글이 다르다. 제가 요거 정정하겠습니다. 중국과 글이 다른 게 아니라 말이 달라서. 말이 달라서. 예. 그렇죠. 나란 말싸움이 중국에 제가 그러니까 나 말이 달라서 이 이야기예요. 제가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예. 말이 달라서. 이게 뭐를 뜻할까요? 말이 다르다. 중국말을 들어보면 발음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국말은 모르지만 세계 공통어 있죠. 워아이니, 워아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순서도 다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조금 해보면서 얘기를 들어봐서 아는데 중국말은 몰라도 이제 순서가 다르다는 거는 제가 알기는 알아요. 그런가? 예, 순서가 아마 다를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순서도 다르지만 제일 많이 다른 게 뭐냐면 발음이에요. 발음하는 방법이 달라요. 오히려 중국말은 영어식 발음에 가까워요. 발음하는 걸 보면.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 중에 그 실제로 발음을 영어를 굉장히 깊이 그 훈련을 많이 하고 그 훈련을 많이 하면서 발음 훈련하는 사람들은 이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예, 영어 발음이 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실제 영어만큼. 한국어는 말 그대로 중국하고 말 자체가 달라요. 발음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그 발음이 어디서 오느냐? 입 모양, 입이 움직이는 모양, 그 다음에 혀가 움직이는 모양,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의 움직임이에요. 목 주변의 근육의 움직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나 뭐 이 어나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무슨 소리의 그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거다. 소리의 형태가 어디 있어요? 보이지가 않는데. 이거는 목의 움직임. 여러분들 오 할 때 오가 어떤 움직임이 나는지 한번 목을 이렇게 손을 잡고 한번 해보세요. 오. 그러면 목이 밑으로 내려가요. 예. 여기를 기부전으로 한다면 목이 밑으로 내려가요. 우 할 때는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두 개를 구분하자면 우는 조금 올라가는 쪽에 우 하면서 올라가는 쪽에 가까워요. 이렇게 모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목 근육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목 근육이 발달하면 할수록 발음이 또렷해져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 노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노래하는 사람들 그 고음 올리려고 목에 힘 잔뜩 주죠. 근데 그거 빼놓고 실제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목에 그 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하면 노래의 울림과 전달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부드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이 전달하는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목 근육이 그 성대 주변의 근육이 얼마나 발달했느냐예요. 자, 이게 뭐를 뜻하느냐? 영어가 그래요. 영어가 한국어는 제가 볼 때는 세종대왕의 그 시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봐요. 뚜렷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목 근육을 쓰는 게 힘이 들어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목이 점점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오면 소리가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 걸그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가수들이 노래하면서 왜 그랬죠 저랬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이 그 불분명하게 이렇게 아이들처럼 이렇게 가면서 하잖아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뭐를 뜻하냐면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귀엽다 뭐 예쁘다 뭐 이렇게 하니까는 그게 인기를 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내가 무엇인가 의사를 전달할 때 내가 무엇인가 생각을 전달할 때 사람들이 가장 귀 기울여서 듣는 목소리는요 목소리가 강하고 울림이 있는 소리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테드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테드라고 하는 데 가면은 강연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본 걸로만 적어도 2개 이상의 강의가 이 목소리의 울림과 하나는 뭐였냐면 정치인들이 뭐죠? 선거에서 선택받을 확률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연구한 게 뭐냐면은 가슴에서부터 울림이 나오는 소리를 내는 이 후보자가 선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통계로 해가지고선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 소리를 들어서 분석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 목소리 내는 것들 전달하는 방법 훈련을 나름대로 해가면서 나가요. 왜?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그래야 나를 뽑아줄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발음이에요. 그런데 영어가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영어를 발음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영어가 목의 근육을 엄청나게 써요. 특히 크 할 때 크 발음은 이 목에 있는 그 힘을 줘가지고 탁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고 이제 다른 거는 예를 들지 않겠는데 R을 발음하는 거 있죠. R.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혀를 갖다 안으로 밀어넣으면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목을 힘을 줘가지고 목을 끌어내려야 돼요. 이 한국어에 비하면 O 발음과 비슷해요. O 발음과 비슷한 상태에서 목을 밑으로 끌어내면서 혀까지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전체를 밑으로 내면 R 이런 발음이 나거든요. R 이렇게 그러면서 right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와야 소리가 이 영어 네이티브가 하는 원어민과 같은 발음들이 가까워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액센트가 비슷해져요. 실제로 목에 힘이 딱 들어간 상태에서 근데 목에 힘이 들어가려면 사실 가슴 근육까지도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액센트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요. 기본적인 액센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내가 단순히 영어 발음은 rice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게 뭐 이렇게 입 모양과 혀만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라 목의 근육을 가지고 그 소리를 흉내를 내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근육이 움직였을 때 그렇게 되는지. 그런데 이거를 영어를 발음을 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어도 사실상 일본어에 받침이 없다 그러나요? 받침이 없는데 일본어는 좀 소리가 이 위에서 나오는 듯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영어를 하는 사람들인데 영어 발음이 원어민들하고 들었을 때 이렇게 큰 뭐 차이는 좀 나요. 제 발음도 그렇고 차이는 항상 나지만 그래도 가깝게 가는 일본 친구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딱 하는 거 보면은 일본 말을 쓸 때도 다른 사람들이 일본 말을 때 하이 이렇게 해가면서 가벼운 말을 쓸 때 그 친구들이 딱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말 그대로 무게 잡고 얘기하듯이 그러면서 낮춰가면서 목에 힘이 굉장히 들어간 상태로 발음을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영어를 해도 그 발음이 이 원어민에 좀 더 가까운 발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단순하게 그렇게 발음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목에 근육을 쓰는 걸로 한번 발음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예.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는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실제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 TV 똥똥이에서 얘기했던 영어 공부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발음을 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음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영어 공부가 훨씬 더 수월하고 또 재미도 느껴지실 거예요. 한국어를 할 때 이 목에 근육을 써가면서 발음을 해가면서 해보면은 그걸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름대로 이게 새로운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발음도 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소리도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2주에 걸친 영어의 공부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그 다음 새로운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